여긴 또 무슨 일이야. 그냥 온 세상이 하얗니다. 온 세상이 하얘. 차 들어온 거 봐라. 자, 검은색 차량이 이렇게 들어오집니다. 검은색 차량이 이렇게 들어오져요. 그죠? 야, 본네트에서 보면 더러워요. 그러니까 검은색 차량이 깨끗하면 정말 이쁘지만 여기 보시면은 이 그릴도 안녕하십니까, 도이브로입니다. 투싼인데 소리 들어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차량, 제가 이전에도 한번 알려드렸었지만 그때는 장기 시승이 아니었고 잠깐 동안 시승했었던 투싼 가솔린이었는데,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투싼 1.6 터보 가솔린 차량을 5일간 시승하면서 느꼈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요번 투싼 자체가 이 검정색 컬러가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특히 그릴 컬러라든지 상대 엠블럼까지 블랙 처리를 하다 보니까 올블랙을 했을 때 차량 감성이 상당히 스포티하게 다가오는 건 사실이에요. 오늘은 차량이 좀 약간 더럽습니다. 그죠? 취소하는 동안 좀 비가 왔었는데 먼지가 좀 쌓인 상태에서 비를 맞았을 때는요, 자, 이런 느낌이다. 이런 느낌. 확실히 검정색 차량들이 약간 이 먼지를, 요새 또 미세먼지도 좀 있지 않습니까? 미세먼지가 있었던 다음날 비를 맞게 되면은 이렇다. 이 그릴에도 보면요, 좀 들어온 게 좀 많이 보여요. 그죠? 약간 좀 많이 더럽습니다. 특히 이 리어 부분도 검정색 컬러가 밝은 차량보다 다른 감성을 주긴 합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이죠? 와이퍼 자국. 이 와이퍼 자국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와이퍼가 이쪽에 있어서 이렇게 닦여요. 이렇게 닦이다 보니까 룸미러로 봤을 때 이렇게 닦이는 차량들의 시야가 좀 더 잘 보여요. 근데 이 녀석은 이렇게 숨어 있죠. 와이퍼가 위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시야 자체가 여기가 좀 많이 들어지게 되면은 얘가 좀 잘 안 보여요. 여기만 좀 잘 보이고, 연막칼슘 때문에 유리가 정말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밤에 되면 얘가 시야가 조금 아쉽게 느껴진다. 일상에서 크게 불편함이 느껴지는 부분은 아니지만, 보통 차량들이 이렇게 닦이다 보니까, 이 반달망으로 깎이다 보니까 시야가 나쁘지가 않거든요. 근데 얘는 위에서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쪽이 좀 닦이지 않는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리어 와이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죠. 이 문짝 느낌이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이 소리 봐봐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문을 열 때, 이 철판 안이 좀 비어있는 듯한 느낌. 이 소리. 이 소리 정말 아쉽죠. 닫을 때도, 느낌이 별로예요. 이 문짝이, 이렇게 막, 두께감은 괜찮은데, 이게 그렇게 막, 묵직하다는 맛이 안 들어요. 딱 열을 때, 차량이 딱 열었을 때, 딱 묵직한 사운드 딱 열리면 좋은데, 열었을 때, 이 소리, 안에가 좀 비어있는 듯한 느낌, 그죠? 이 소리가 좀 개인적으로 내내 아쉽더라고요. 자, 라이트 레버를 앞으로 당기면요, 보세요. 오토 하이빔이 적용이 됩니다. 자, 앞쪽에 일단 차가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오토 하이빔이 적용이 되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오토 하이빔이 안 돼도 이 정도 밝기면 충분해요. 일상적으로도 굳이 하이빔을 안 켜도 굳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아주 훌륭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근데 방금 오토 하이빔이 켜졌어요. 양쪽으로 굉장히 훨씬 밝죠. 근데 차가 지나가니까 바로 꺼지죠. 자, 제가 지금 반절 주행 켰습니다. 반절 주행을 지금 켜고 가고 있는데, 자, 밤에는 어느 정도 실력을 보여줄지. 그래도 일단 밤인데도 차선은 정말 잘 지켜주고 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반절 주행 했을 때 HUD가 없는 게 진짜 아쉽긴 해요. HUD가 일단 없는 게 너무 아쉽긴 합니다, 사실. 자, 전방 쪽에 지금 코너가 있는데, 코너를 잘 잡아줄지. 자, 밤에도 라이트가 더 밝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차선 중앙 유지를 상당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세단에서는 많이 느껴지지 않는 부분인데, 자, 보세요. 이쪽에 제가 우회전을 할 때, 이렇게 켜줍니다. 코너링 램프. 이 SUV에서는 이게 진짜 필요해요. 자, 가다가 다시. 자, 여기 보면은 외부 환경으로 인해 레이더 감지가 제한되어 전방 안전 시스템의 작동이 제한됩니다 뜨죠. 이게 뭐냐면, 제 주위 현대자동차 오너분들도 지금 이런 현상을 지금 겪고 계시는데, 이게 눈이 오면은 그 센서에 눈이 쌓이다 보니까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는 좀
좀 아쉬운 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빨리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솔직히 눈이 작년, 재작년에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지만 올해 정말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또 앞으로 눈이 이렇게 또 많이 오지 말란 법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개선을 해줬을 만한 그런 바람이 있네요. 사륜구동이 적용돼 있어요. 사륜구동이 적용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스티어링 휠의 느낌 자체가 굉장히 소프트하게 느껴집니다. 전륜구동이 하이브리드 차량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살짝 묵직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요. 1.5 터보 가솔린에는 7단 DCT가 적용이 되는데, 이 7단 DCT가 조금 초반에 1단, 2단에서 확실히 약간 변속의 울렁거림, 꿀렁거림이 좀 있어요. 저속에서는 약간의 스티어링 휠 진동과 더불어서 엔진에 대한 회전 질감 자체가 이렇게 막 부드럽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속에는 정말 아주 미세한 조금의 진동이 살짝 느껴지고요. 지금 가속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가속을 했을 때 느낌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 재가속 할 땐요, 악셀을 딱 밟고 나서, 자, 밟을게요. 하나, 둘, 셋. 차 나가는 느낌이 살짝 반박자 좀 늦어요. 악셀레이트 응답성 자체가 그렇게 민첩한 편까지는 아닙니다. 한 2000rpm 정도서부터 약간의 엔진의 사운드가 좀 느껴지지만, 이 정도면은 확실히 그래도 가솔린 엔진답게 정숙하다는 게 느껴지고요. 일단은 승차감 같은 경우는 투싼 자체가 좀 더 사이즈가 많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 투싼하고 비교했을 때는 약간의 좀 묵직한 그런 승차감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무게감이 좀 느껴지지만, 반면에 뭐 산타페와 비교하면은 당연히 산타페보다는 컴포트한 느낌이 단번에 들긴 해요. 이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초반에 담력이 정말 세게 들어가요. 고속주행을 할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요, 정말 잘 듣습니다, 초반에는. 하지만 급제동을 한다든지 어느 정도 시내에서 한 시속 60에서 50 정도에서 브레이킹을 세게 했을 때는 약간 좀 밀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브레이크 담력 자체가 초반에 너무 몰려있다 보니까 약간 그 좀 이질감이 개인적으로 느껴집니다. 약간 좀 코너를 좀 세게 들어가보면요, 코너 세게 들어가보면 차량의 움직임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요번에 이 신규 플랫폼이 적용이 되면서 투싼 자체의 차량 밸런스가 그렇게 나쁘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리뷰해드렸던 산타페 2.5 가솔린을 탔을 때는 코너링의 한계치가 매우 낮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코너의 한계치가 조금 더 낮은 그런 모습은 단번에 느껴지고요. 그에 비해서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투싼의 코너링 한계치 자체는 산타페보다는 조금 더 높게 우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데 그게 있어요. 제가 지금 19인치를 타고 있거든요. 19인치를 타고 다녔을 때와 18인치를 탔을 때 느낌이 사뭇 많이 다릅니다. 확실히 그 휠 사이즈로 다가오는 차량의 높이의 체감이 운전자에게 단번에 전달을 해줘요. 지금 코너 같은 구간에서는 확실히 약간의 롤은 좀 존재합니다. 18인치가 확실히 좀 더 안정적인 느낌이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약간 좀 급격한 코너에서는 이 녀석도 SUV고 19인치라는 휠이 적용되다 보니까 그 높이는 무시 못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지금 이제 제가 막 고속도로에 들어왔습니다. 고속도로 일단은 컴포트 모드, 일반 노멀 모드로 지금 제가 타고 있는데 4000rpm 정도에서 변속을 했는데, 확실히 7단 DCT답게 변속 자체는 좀 나름 민첩한 느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변속 느낌이 그렇게 막 부드럽다는 느낌까지는 없어요. 이 녀석이 180마력의 27토크지만 사실 그렇게 차량이 잘 나간다는 느낌은 많이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스포츠 모드를 한번 넣어볼게요. 스포츠 모드를 놨을 때, 자, 바로 5000rpm을 바로 써줍니다. 5000, 6000rpm에서 딱 변속이 되는 느낌을 볼 수가 있는데, 차량 나가는 느낌이 당연히 노멀 모드에 비해서는 좀 더 경쾌한 느낌을 주지만, 가속되는 느낌은 운전자에게 큰 감흥은 주진 않습니다. 스포츠성이나 운동 성능이 느껴지는 정도는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이제 스포츠 모드를 하게 되면은 이 스티어링 휠이 굉장히 무식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스티어링 휠의 감도 자체가 일반 제가 봤을 때 노멀 모드와 스포츠 모드에서의 차이가 상당히 크고요. 일단 타이어에 놓으면 소음은 들리지 않습니다. 타이어에 놓으면 소음은 들리지 않지만, 좀 고속으로 갔을 때 이 녀석을 좀 고속에서 밟게 되면요, 어느 정도 풍절음이 조금 유입이 되고 외부에서의 소음 차단이 그렇게 훌륭하게 느껴지진 않아요. 하이브리드는 그 나름 그렇게 막 외부에서 소음이 엄청 심하다라고 느껴지진 않았는데, 그에 비해서 가솔린은 약간 좀 외부의 소음이 좀 많이 느껴지는 게 개인적으로 좀 느껴졌고요. 차량은 잘 돌아줘요.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의 응답성 자체가 괜찮습니다. 그렇게 따로 놀진 않아요. 투싼을 가지고 약간 이런 좀 와인딩을 좀 돌았을 때라든지 좀 급격한 코너링을 했을 때 상당한 안정감을 줍니다.
하지만 18인치가 좀 더 안정감을 준다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 뭐 옵션을 제외하고 그냥 일반적인 이런 기본적인 인테리어 틀 자체는 정말 만족스러운 게 있습니다. 정말 이 전방에 대한 시인성도 상당히 좋고요. 특히 이 대시보다 되게 평평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방에 대한 시인성만큼은 진짜 최고. 무릎 공간도 나쁘지가 않고 특히 전 제일 좋은 게 이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센터 콘솔 이 부분이 좀 높게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더 내가 차량 안에 앉았을 때 약간 좀 안락하고 인테리어가 나를 좀 지켜준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고요. 더불어서 이런 컵홀더, 커피 맛이 상당히 좋습니다. 딱 이렇게 해서 한 잔 마시고 높이가 굉장히 좋아요. 높이가 굉장히 좋고 이 앞쪽에 이 수납 공간들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 패밀리 SUV 목적성으로 아주 훌륭하다. 더불어서 뭐 2열 자체 그리고 또 넓어진 600리터 트렁크 이런 모든 부분들을 봤을 때 부담 없이 끌 수 있는 패밀리 SUV라는 게 단번하게 느껴지고요. 시트 자체도 편안합니다. 편안하지만 이 사이드 볼스터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진 않다 보니까 솔직히 뭐 코너링을 할 때 운전자의 몸을 아주 잘 잡아준다까지는 없어요. 승차감 면에서는 하이브리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솔린이라든지 이 두 파워트레인을 제가 경험을 해봤을 때 편안하게 일상에서 드라이빙 할 수 있는 정도의 승차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타고 있었던 이 투싼 1.6 터보 가솔린 인스퍼레이션 풀옵션 모델 가격은 3,600만원입니다. 3,600만원. 이 정도 공간성 옵션을 생각했을 때 대안이 없다. 정말 그 대안이 없다라는 게 단번에 느껴집니다. 사실 하이브리드 차량이 이제 이 녀석보다 300만원이 비싸요. 3,900, 4,000 정도 되는 게 하이브리드 풀옵션인데 개인적으로 그 정도 금액까지 투싼이 올라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투싼 자체가 가솔린도 일산에서 나쁘지 않게 다가옵니다. 연비 자체도 공인 연비가 11 정도 나와요. 근데 제가 탔을 때는 좀 11이 살짝 못 미치는 경우가 있었지만 고속도로 연비는 상당히 좋습니다. 고속도로 연비가 괜찮아요. 퇴근길에 제가 이제 자동차 전용도로도 탔었고 고속도로 탔습니다. 정체는 거의 없었는데 연비가 15.9까지 나왔습니다. 좀만 더 컨트롤을 했으면 16까지도 바라볼 수 있었던 1.6 터보 가솔린 SUV지만 이 녀석이 뭐 휠 사이즈도 그렇고 차량 사이즈로 생각했을 때 가솔린이라도 충분히 SUV지만 이 정도 연비는 괜찮게 나온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스포츠 모드로 막 고RPM을 쓰면서 차량의 출력을 충분히 뽑아냈을 때 연비는 정말 안 좋습니다, 사실. 하지만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항속 주행을 했을 때는 연비가 상당히 괜찮게 나오고요. 특히 사륜구동 적용돼 있지 19인치가 적용돼 있지 어떻게 보면 SUV가 가질 수 있는 연료 효율성에서 극한이라고 볼 수 있는 조건이지 않습니까? 휠 사이즈 크고 사륜구동 적용된 거. 그래도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가솔린 연비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고 특히 뭐 1.6 터보라는 이 파워트레인이 일상에서 그렇게 부족함 없고 물론 충분한 여유로움까지는 없지만 저 개인적으로 약간 고속에서는 좀 약간 좀 살짝 아쉽고 답답한 느낌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전혀 부족함은 없어요. 그래서 1.6 터보만 해도 사실 이 투싼을 주행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는 없었고요. 제가 투싼 가솔린 387km를 주행하면서 연비는 10.4가 나왔습니다. 풀 게이지였고요. 이 정도 주행하니까 큰 거 한 칸 정도 남았습니다. 도심 주행이 40% 정도, 고속 주행이 60% 정도 됐었는데 공인 연비보다는 살짝 좀 못 미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요번에는 제가 눈이 많이 또 오는데 오늘은 투싼입니다. 투싼. 사륜구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는 제설 작업이 안 돼 있어요. 상당히 지금 거의 20분 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이 쌓였습니다. 일단은 뭐 전혀 타이어가 미끄러진다거나 그런 건 없이 잘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마음이 쫄깃쫄깃한 그런 건 별로 없고요.